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HBO Max에서 소개가 된 작품인데 The King of Staten Island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해 6월 12일 날 인터넷상으로 이제 버추얼 티에터에서 공개가 된 작품인데 극장 개봉은 안 됐고 이런 식으로 버추얼을 통해서만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HBO Max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한 작품이 되겠죠. 이 영화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코미디 작품으로 굉장히 많이 유명한 저드 애프타우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Saturday Night Live라는 굉장히 전통 있는 스케치 코미디 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멤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코미디언이 되겠죠. 핏 데이비슨이라는 코미디언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쓰고 주연을 맡은 그런 작품이 되겠죠. 핏 데이비슨을 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 아리아나 그란데의 남자친구로 좀 알려지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친구는 SNL에 20살에 픽업이 된 그런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활동하는 내내 지금 한 7번째 시즌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친구가 그동안에 굉장히 뭐 스캔들도 많았었고 뭐 하여간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멤버였었거든요. 그런데도 SNL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드 애프타우랑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작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SNL을 좋아하는 그런 코미디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핏 데이비슨이 처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멤버이긴 했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코미디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는 그런 뭐라 그러나요? 조금 측은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The King of Staten Island는 핏 데이비슨이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작품이긴 하지만 본인 얘기로는 한 75%가 자기 이야기고 나머지는 본인하고 같이 자주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가 되겠죠. 코미디 작가 데이비 사이러스하고 그리고 연출을 맡은 저드 애프타우가 이제 이렇게 셋이서 같이 작업을 해서 완성을 시킨 그런 영화라고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핏 데이비스는 아버지가 소방관이었었는데 9.11 테러 때 그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순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라면서도 굉장히 약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소화 기능이나 뭐 이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질병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신질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본인이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엄마가 맨하탄까지 운전을 해주면은 오픈마이크 하는 그런 코미디 클럽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던 거예요. 10대 때부터.
그래서 그게 연결까지 돼서 SNL 멤버로 픽업이 돼서 지금은 이제 코미디언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덕분에 이제 다른 영화에도 출연을 하게 됐었고 이랬는데 그런 본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킹 오브 스테튼 아일랜드에 쓴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아울렛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가정을 하고선 쓴 작품이라고 그래요. 코미디를 뺀 나머지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이랬다면 어땠을까를 가정을 해서 만든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The King of Staten Island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 이름을 스캇이라고 했는데 이 스캇 역시 핏 데이비슨처럼 소방관이었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구조를 나가셨다가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24살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다는 그런 목적 의식이 전혀 없이 늘 동네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마리화나 피고 그리고 직업 없이 집에서 놀고 있는 그런 백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백수인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 간호사인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친구가 소방관이니까요. 어떻게 소방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순직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또다시 같은 직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을 사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아버지처럼 그렇게 순직을 하면은 그때는 또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화가 나는 거고 왜 또다시 다칠 걸 알면서 그렇게 소방관이랑 다시 사귀겠다고 그러는지 엄마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와의 갈등을 겪고 이곳을 그러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표출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제 점점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갈등 속에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다룬 영화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과연 저드 애프타우가 전에 만들었던 그런 식의 코미디 영화라고 볼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만 들으면은 조금 헤비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헤비한 그런 얘기가 들어간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감동도 동시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던 다른 저드 애프타우 영화들보다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재밌었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화로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제가 먼저 핏 데이비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핏 데이비슨의 개인적인 인생사를 조금 알고 보면은 훨씬 더 캐릭터에 몰입을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제목을 보면은 The King of Staten Island라고 그러는데 요게도 조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핏 데이비슨이 스테튼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스테튼 아일랜드가 어디냐 이러면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뉴욕주 안에 뉴욕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뉴욕시라고 그럴 때는 대부분 뭐 이렇게 타임스퀘어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센트럴 파크나 뭐 요런 유명한 그런 명소들은 맨하탄이라는 뉴욕시의 보로죠. 보로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장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주가 있고 뉴욕시가 있고 뉴욕시 안에 보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로가 몇 개가 있냐면은 맨하탄,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가 있는 거예요. 요 중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볼 때 뉴욕주는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이 센 그런 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특히 뉴욕시의 경우는 그런 성향이 더 센 편인데 이 중에서 유난히 스태튼 아일랜드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소방관이나 경찰들을 하는 그런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종차별 관련된 그런 사건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도 유난히 이게 뉴욕시에서 스태튼 아일랜드 쪽에서는 공화당의 강세를 보여요. 이런 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핏 데이비스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성장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스태튼 아일랜드가 본인의 고향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싫어한다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그래서 좀 고향에서 많이 욕을 먹는 그런 코미디언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엔 스태튼 아일랜드는 그렇게 욕은 하지만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를 할 때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장소를 빼고서는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The King of Staten Island가 된 거였고, 그 스태튼 아일랜드 특유의 그런 성향들을 잘 살려서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얘기하기에는 지금까지 안고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속상함, 이런 것과,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제 감사함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했고 재밌는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무척 마음에 드는 작품이었었습니다. 일단 핏 데이비슨이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영화가 저드 애프타우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 캐스팅이 또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핏 데이비슨이 맡은 스캇 칼린의 어머니 역할로는 마리사 토메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귀는 소방관 역할에는 빌 버라는 스탠드업 코미디로 유명한 코미디언이 출연을 하고, 또 그 소방서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소방관 역할로는 또 스티브 부세미도 출연을 해요. 이 외에도 이제 파멜라 애들런이라는 배우도 나오고, 케빈 코리건이라는, 그러니까 연기 잘하는 배우도 나오고, 케빈 코리건, 그리고 벨 파울리, 그리고 감독의 딸이죠. 머드 애프타우가 여동생 클레어 역할로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핏 데이비슨이 자기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본인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시키는데, 이 중에 하나가 또 타투샵의 이제 주인으로 나오는 콜슨 베이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 역할에는 머신건 켈리가 또 나오고요. 소방관 역할도 하면서 이 영화에 이제 소방 관련에 대한 약간 자문 역할도 하는 그런 분 중에 하나는 핏 데이비슨의 이제 실제 아버지와 같이 소방관으로 근무를 했었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었던 그런 분도 출연을 한다고 그래요. 이 외에도 이제 친구로 나오는 작은 조연 역할에는 실제로 동네 친구들이 출연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우를 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인 건 알겠는데 상당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모두. 그래서 이 캐스팅도 참 신경 써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는 라튼 토마토에서는 74%의 신선도를 기록했고요. 메타스코어에서는 67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IMDb에서는 7.1점을 받았고요. 라튼 토마토 어디언스 스코어는 83%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드 아프타우하고 핏 데이비슨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저드 아프타우가 만든 영화 중에서 에이미 슈머라는 코미디언이 주연을 한 트레인wreck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2015년 작품인데 여기서 에이미 슈머가 되게 어린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 친구 되게 괜찮다고 이 트레인wreck에 조그만 역할이라도 좀 주자고 이렇게 추천을 했대요. 저드 애프타우한테. 그게 바로 핏 데이비슨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핏 데이비슨은 진짜 잠깐 무슨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잠깐 부상을 당한 농구 선수로 출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에이미 슈머랑 같이 출연을 했던,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죠. 그 역할이 빌 헤이러라는 이제 코미디언이었었는데 이 빌 헤이러가 SNL 멤버였었거든요. 그래서 요 잠깐 핏 데이비스를 만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빌 헤이러가 핏 데이비슨을 SNL에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받을 기회가 있었고 여기 오디션에서 통과를 하는 바람에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SNL 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핏 데이비슨이라는 코미디언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뒷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극 중에서 보면은 핏 데이비슨이 연기를 한 스캇이 꿈이 있는데 타투 아티스트로 가게를 내는 게 꿈이에요. 근데 타투 샵을 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레스토랑이랑 타투를 해주는 그 공간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타투 레스토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이제 극 중에서 본인 몸에도 굉장히 타투를 많이 한 걸로 이제 나오고 그게 진짜 실제 몸에다가 타투를 한 게 다 보여지거든요. 이 친구가 타투가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극 중에서도 뭐 동네 친구들한테 연습 삼아 타투를 많이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타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저드 애프타우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대요. 영화를 2019년 여름에 이제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을 하는 도중에 이 핏 데이비슨이 혹시 새로운 타투를 갑자기 해가지고 나타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도 했었대요. 왜냐면은 영화를 찍을 때 갑자기 없었던 타투가 있으면은 촬영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아지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촬영 도중에는 새로운 타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핏 데이비슨이 타투 아티스트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출연 배우들은 물론이고 스태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타투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다 타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많아봤자 뭐 3, 4명이 타투를 한다고 나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타투를 하겠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줄을 길게 섰다고 그러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SNL에서 핏 데이비슨이 뭐 퍼포밍을 하고 그러는 거를 지켜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그렇게 타투를 많이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생방송으로 할 때 조금 출연하기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도 다 나오더라고요. 본인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뭐 다른 병도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 얼마 전에 보더라인 퍼스널리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감정 기복이 심한 성격 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이런 감정 기복을 본인이 극복을 해야지 되는지 그런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깊게 내고 그러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타투를 시작을 한 게 그런 상처들을 가리려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너무 측은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너무 깊어진 것 같고, 이 핏 데이비슨이라는 코미디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SNL을 오랫동안 보면서 느낀 거긴 하지만, 여기가 그렇게 막 이렇게 멤버들한테 자상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은 진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캐릭터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코미디언들이 살아남는데, 핏 데이비슨 경우에는 캐릭터 연기보다는 본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 세그먼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랑 사귀면서 스캔들도 있었고, 이런 성격 장애에 대한 진단이 있기 전에는 자살을 하려고 해서 그런 내용을 SNS에 올려서 되게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NL 멤버들도 그렇고 이 프로듀서도 그렇고 스태프들이 핏 데이비슨을 많이 신경을 써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킹 오브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도 핏 데이비슨의 자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많이 피해왔었던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하려는 그런 작품이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감독은 물론이고 이 스태프들이나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이 핏 데이비슨을 많이 배려를 하면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이제 위해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캇의 이제 어머니 역할로 나왔던 마리사 토메이하고 남자친구로 나오는 이제 빌 버라는 코미디언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케미스트리가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빌 버가 이제 소방관 역할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소방관 선배 역할로 나오는 스티브 부세미 경우에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소방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배우를 하기 전에 소방관으로 근무를 했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1980년부터 1984년까지 맨하탄의 리틀 이태리라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치한 이제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방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배우를 이렇게 작품에 쓴 것도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배우를 중요한 조연으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스티브 부셈이면은 연기는 뭐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하는 배우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실감나게 소방관들의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잘 보여주지 않았었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 영화를 보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 영화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핏 데이비슨의 진짜 어머니하고 할아버지도 잠깐 출연을 하시거든요. 이제 어머니 경우는 이 응급실 간호사 중에 하나로 잠깐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엑스트라를 출연을 하시고, 그리고 할아버지 경우에는 손자가 영화 주인공을 한다니까 촬영장에 맨날 찾아오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응원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오시니까 저다 피타오가 할아버지를 잠깐 영화에 출연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여기에서 대사를
하시는 그런 역할까지 이제 맡아가지고 잠깐 나오시는데 그 대사 전달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엄청 웃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출연하신 다음에 자기 출연료는 언제 받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핏 데이비슨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3개월이나 있어야지 출연료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료를 받으실 때까지 계속 연락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이렇게 인터뷰 내용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The King of Staten Island의 팝콘 지수는 4점 만점에서 3.5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저드 아피타우의 새 작품 The King of Staten Islan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사운드 클라우드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를 후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트리언에서 멤버로 가입을 하시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피소드에 대한 업데이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핸들은 jj_팝콘_토크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언제 에피소드가 업데이트 되는지 그리고 영화 관련된 소식을 가끔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